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이 평일에는 지금 삼국통일 파트 나가고 있잖아요, 영상으로. 그런데 삼국통일은 7세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우리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 갑자기 내가 그 성왕하고 진우왕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시기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서 4세기는 우리가 백제 전성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제 이렇게 화살표로 이야기할게. 5세기는 고구려 전성기였다라고 이야기하고 6세기는 신라 전성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자, 왕도 적어줄까요? 백제 전성기는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근초고왕 있죠? 고구려 전성기는 광개토대왕은 정확하게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반 왕이었고요. 그 다음 장수왕이 계십니다. 그리고 신라는 진우왕이 있었고, 이 진우왕이 있었을 때 이제 백제 성왕과의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럼 지금 7세기는 이제 삼국통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삼국통일기는 남북연합 대 동서연합의 대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남북연합이라고 하면 돌궐, 고구려, 백제, 왜고, 동서연합이면 신라가 수당과. 근데 이제 이 7세기 공부하는 과정에서 7세기를 이렇게 쪼개보자고요. 어떤 왕들인지. 고구려는 영양왕이 있습니다. 영양왕이 612년에 살수대첩을 막아내는 왕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백제왕이 살짝 나왔습니다. 백제왕, 무왕이 있었고, 무왕이 7세기에 40년 정도 통치했고, 그 다음에 의자왕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라는 엄밀히 따지면 6에서 7세기 넘어오는 진평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진평왕 때 실은 7세기 넘어가기 전에 6세기 후반에 온달이 신라를 공격했다는 말씀 드렸고, 살수대첩 직전에 진평왕이 걸사표를 원광법사에게 쓰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진평왕이 자신이 석가 집안이다. 진종설이라고 해가지고요. 진평왕의 자손만이 왕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누가 나옵니까? 아니, 아들이 없다 보니까 선덕여왕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 진평왕의 조카 진덕여왕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이 자식이 없이 죽게 되니까 김춘추가 왕이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태종 무열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짝 김춘추 이야기 나왔고, 의자왕이 김춘추의 딸 고타서 죽였다는 이야기 나오면서 김춘추가 이제 외교전을 전개하는데 고구려로 건너갈 때, 그때 고구려는 벌써 영유왕을 날려버리고 누가 보장왕이 왕이 돼 있었고, 권력자는 연개소문이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연개소문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개소문 하기 전에 이쪽 이야기를 한번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이야기 하면서 연개소문을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이야기 할 때 예를 들어서 선덕여왕 드라마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뭐 미실도 조금 궁금해할 수 있고, 선덕여왕도 궁금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김춘추가 왕이 되었냐, 김유신은 어떻게 해서 신라 사회에서 이제 대장군으로 뚝 쓰게 됐는가, 김유신과 김춘추가 어떻게 한 집안으로 엮였는가, 이런 걸 작은 주제를 쪼개면 한 10분짜리 영상이 3개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주제들이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에 제목을 근친혼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신라는 우와 섹스왕국, 이 표현 너무 과했다. 진짜 그래요. 괜찮죠, 피디님? 이 정도 괜찮아? 책임질 수 있어? 동성애의 나라입니다, 신라는요. 그래서 화랑들끼리, 근데 제가 동성애는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쫙 빼놓고 그냥 신라 근친혼만 이야기할게요. 근친혼이, 고려 근친혼은 거의 귀여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신라 김춘추가 왕이 되는 진우왕 이후 상황의 이 가계도를 한번 보면서 굉장히 여러분이 알만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 인물들을 이야기를 깊게 들어가 보면 오히려 또 재미가 없을 수 있어서 근친혼 중심으로 한번 설명하면서 내가 이 사람 아는데 이 인물 내가 아는데, 역사를 좀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아는 인물이 많이 나올 거고, 실제로 이 신라 이 당시 가계도는 어지간한 역덕후들도 너무 어려워하는 파트고, 또 이 표에 나오지 않은 왕비라든지 공주 이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낯설죠. 제가 봐도 낯선 인물들이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신라가 진우왕 때부터 약간 또라이 짓거리 해요. 진우왕이 또라이라는 거야. 진우왕은 신라 입장에서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왕입니다. 근데 진우왕이 갑자기 원화라는 집단을 만들어요. 이게 여성 집단인데 이게 화랑도의 기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우왕의 애첩이 2명이 있어. 그 애첩 2명을 우리가 교정과 남모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교정, 남모, 애첩을 다른 수없이 많은 낭도들이 막 이렇게 사모하게 하고 주군으로 받들게 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자신의 여인인데 그 여인을 젊은 청년들이 사모하고 주군으로 받들게 한다? 그래서 이제 교정과 남모가 있는데 누가 더 인기가 많았냐면 남모가 인기가 더 많아요. 우리 PD님 혹시 좋아하는, 이거 연예인으로 예를 들어볼까? 좋아하는 연예인 누가 있어요?
김태희? 몇 살인데? 야, 24살짜리가 왜 김태희를 줘? 유부녀인데, 뭐, 비를 그러면 부러워하는 건가? 웃고 있기는, 조경 선생님 누구? 쯔위? FX의 쯔인가? 트와이스의 쯔위. 쯔위. 근데 연예인을 예를 들면, 이게 교정으로 이렇게 치부되는 연예인이 좀 불편할 수 있겠다. 남모 밑에 이렇게 막 있고 교정 밑에 낭도도 있는데 이 남모가 인기가 더 많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정이 질투를 느껴가지고 남모를 남모르게 죽여요. 남모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이제 호수에 빠뜨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진흥왕이 열받아가지고 교정마저 죽여버리죠. 그러면서 진흥왕이 여성 중심의 집단은 안 되겠는데 남자 중심의 집단으로 한번 가보자. 이게 바로 화랑도입니다. 그러니까 화랑도를 좀 일반인들이 오해하시는 게 화랑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화랑의 숫자는 많아봐야 뭐 수십 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화랑 밑에 낭도들이 있는데 낭도에 엄청나게 많은 귀족의 자제와 평민 자제들이 이제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함께 무예도 연마하고 사냥도 하고 공부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화랑도가 신라 계층 간의 갈등을 완화시켰다. 왜? 귀족 자제건 평민 자제건 함께 사냥하고 산천을 뛰어다니고 그러다 보면 친해지잖아요. 그러다가 그 낭도들 중에 귀족 자제가 추대되면 화랑이 되는 겁니다. 이 화랑은요, 낭도들이 주군으로 받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군으로 받던 화랑이 죽어버리면 막 슬프니까 그런 게 향가로 만들어져서 그런 게 모죽지랑가, 창기파랑가 이런 것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고, 화랑들 중에 이제 우두머리 화랑을 우리가 풍월주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뭐 여러분 알다시피 뭐 좀 들어본 화랑, 김유신, 뭐 사담 이런 사람들 다 풍월주고, 관창 이야기는 황산본전투에서 살짝 해도 될 것 같고요. 진흥왕이 이제 이야기 나오면서 화랑까지 갔습니다. 벌써 진흥왕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진흥왕의 큰아들이 동륜태자가 왕이 돼야 되는데 죽어버렸어요. 둘째 왕 진지왕이 왕이 되는데 너무 진지해서 화백회의에서 쫓겨났다라고 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동륜태자 아들 진평왕이 왕을 했고 진평왕이 왕으로 50년 가까이 하는 건데, 이 진지왕의 부인이 지금 누구로 나와? 미실로 나오잖아. 이 미실만 해도 진흥왕의 애첩이었습니다. 후궁이었습니다. 진흥왕의 후궁이면 어찌됐든 간에 금륜태자 진지왕의 계모잖아. 근데 또 진지왕과 왕비가 돼요. 일단 미실은 제가 선덕여왕 드라마를 다 보진 않았습니다만 고현정 씨가 연기 정말 기똥차게 했죠. 근데 미실 기록들을 보면, 이런 말씀 또 드려야 되나? 원래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는 미실 기록이 없어요. 화랑색이라고 해가지고 8세기 성도광 때 김대문이 뭐 화랑색이 고승전, 한상기, 계림, 잡전 이런 걸 쓰는데 모두 다 전해지지 않았거든. 근데 한 30년 전쯤에 화랑색이 필사본 이렇게 글로 베껴 쓴 게 밝혀지는데요. 역사학계에서는 이 화랑세기는 위서다, 거짓말이다. 근데 제가 화랑세기를 막 한문을 전부 다 해석해내면서 그렇게까지 연구하는 학자는 아니겠지만 내가 봤을 때 화랑세기가 삼국사기보다 더 객관적이고 팩트적으로 보이는 내용들이 많아요. 왜냐면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있었잖아. 김부식은 유학자잖아. 유교적 합리사관의 입각에서 옳지 못한 건 다 빼버리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실 이야기가 삼국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화랑세계는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화랑세계에 입각하면 미실 외할머니가 미실이 어렸을 때부터 다 올 귀족이야. 우리 같은 평민이 아니야. 여기 있는 이름들은요. 근데 미실이 너무 아름답고 예쁘니까 미실에게 방중술을 가르칩니다. 색공이라고 해요. 색공을 정말 진짜 그걸 아주 시전을 해버리니까 그러다가 이제 여기 진지왕의 다른 부인에게 이제 질투 느껴가지고, 이제 진지왕이 되기 전에 진흥왕의 다른 부인에게, 원래 진흥왕이 이제 형제랑도 사랑하는데 그럼 너무 이야기가 복잡해지니까, 그러다가 미실이 궁궐에서 쫓겨나와가지고 누구랑 사랑에 빠지냐면 사다암과 사랑에 빠지죠. 사다암 역시 관창 이름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사다암이 진흥왕의 명령을 받고 대가야를 정벌하는데, 대가야를 정벌하고 미실과 사랑하고 있었는데 미실과 결혼을 꿈꾸고 돌아왔더니 미실은 다시 궁궐에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애첩 생활을 궁중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다암이 일주일간 울면서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삼국사기에는 자신의 절친이 죽으니까 사담이 고통스러워하다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화랑세기에는 미실 때문에 사담이 죽었다는 이야기 나오죠. 사담 이야기도 들어보셨죠. 그리고 미실은 다시 진우왕의 아들, 자기 아들뻘 아니야. 진지왕과 결혼을 해요. 그런데 미실은 또 다른 남자와 이렇게 사랑을 하고 진지왕을요 오히려 화백에서 쫓아내는 데 역할을 하면서 미실이 신라사회에서 굉장한 권력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지왕은 쫓겨났고 미실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 진평왕이 왕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는데 자, 진평왕의 딸들 보세요. 선화공주 벌써 만났어. 선화공주는 서동과 사랑을 했어. 서동이 무왕이야. 그래서 서동과 선화공주 사이에서는 의자왕이 나왔어. 맞죠? 그리고 이제 기록에 보면 이제 덕망공주가 선덕여왕인데 선덕여왕이 첫 번째 딸이고 천명이 둘째 딸이다라고 하는 삼국사의 기록이 있는데 화랑세기는 이게 첫째 딸이에요. 천명공주와 용수가 결혼을 합니다. 이 용수는 진지왕의 아들이에요. 그럼 잘 봐봐. 진지왕의 조카가 진평왕이고 진평왕의 딸이 천명공주면 천명공주는 진지왕의 아들 용수는 자기의 작은 아빠 뻘이에요. 그러니까 삼촌뻘이라고. 천명공주와 용수와 결혼을 해가지고 누가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김춘추가 나오는 건데 문제는 천명공주가 용수랑 결혼했지만 천명공주는 실은 누구랑 또 사랑을 해요? 용춘과 또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형제간이요 작은 아빠들 막 돌아가면서 만나고요. 문제는 이 천명공주와 용수를 결혼시켜놓고 이 용수를 왕으로 만들 생각을 진평왕도 좀 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둘째 딸이었던 덕망공주가 너무 뛰어나니 얘를 왕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천명공주와 용수를 떠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용춘이 참 잘생겼나 봐. 이 선덕여왕도 용춘을 사랑해가지고 용춘과 또 결혼을 합니다. 근데 얘를 못 낳아요. 용춘이 또 빠져줍니다. 그래서 천명공주 부인이었던 용수가 또 선덕여왕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또 선덕여왕이 얘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선덕여왕이 다른 남자들과 계속해서 동침을 하고 실제로 남편이 또 다른 남편이 2명이 있어요. 기록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덕여왕이 자식을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선덕여왕에게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선덕여왕은 그러니까 신라가 불교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선덕여왕 이전에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만들어진 절보다도 선덕여왕 때 굉장히 많은 절이 만들어져요. 황룡사는 6세기 진흥왕 때 만들어지지만 구층목탑, 자장법사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구층목탑 선덕여왕 때 만들어지고 경주 가면 분황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경주 국립박물관 앞에 분황사 모전석탑하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선덕여왕이고요. 첨성대도 선덕여왕 때 만들어요. 근데 이 선덕여왕 때는 실제로 나라가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선덕여왕 때 백제왕이 의자왕이 되면서 바로 윤충장군 시켜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대야성 점령해버린 것도 선덕여왕 때고 그러니까 선덕여왕이 실의자왕에게 너무너무 당하고 성을 막 수십 개를 빼앗기고 그래서 선덕여왕이 실은 당태종 이세민에게 군대를 청하는 또 사신을 보내고 그래요. 당태종 이세민이 야 너희 나라 신라는 여자가 왕이니까 그렇게 주변에서 업신여기고 저렇게 힘이 약해지는 거 아니야. 차라리 내 사촌을 군대와 함께 보낼 테니 내 사촌을 왕으로 받들어 모셔. 이렇게까지 신라 선덕여왕을 좀 이렇게 비하했고요. 실제로 당태종 이세민이 꽃씨를 선덕여왕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러니까 기록에 뭐가 나오냐면 선덕여왕이 야, 저 꽃씨를 한번 심어보아라. 꽃은 나겠지만 향기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비가 날라오지 않을 것이다. 이건 내가 자식이 없고 내가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음을 지금 당태종 이세민이 나를 놀리고 있는 거구나. 막 그런 걸로 유명한 여왕이 바로 선덕여왕인데 어찌됐든 간에 드라마의 영향력 때문에 경주를 가서 보시면 다른 왕들의 무덤에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김유신 장군 무덤에는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있고요. 관광객이라고 해야 됩니까? 답사를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선덕여왕 등에 가면 드라마 이후에 갔더니 차가 주차장이 꽉 차가지고 제가 선덕여왕 묘를 보는 걸 포기하고 나왔을 정도였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중요한 건 이제 아니 그러면 선덕여왕의 자매가 천명공주고 그럼 김춘추 입장에서는 선덕여왕이 자기의 이모잖아. 그러면 이제 선덕여왕이 자식이 없이 죽었으면 선덕여왕 언니와 용수 사이에서 김춘추가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춘추가 진골이니까 왕이 안 되고 오히려 진평왕의 조카뻘이었던 승만공주가 왕이 되니 그게 바로 진덕여왕이에요. 이 진덕여왕 때 나당동맹 체계라고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선덕여왕이 왕일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 왕이 진덕여왕이 되려고 하니까 미실과 진지왕 사이에 또 다른 이들도 미실과 진지왕의 아들인데 이것도 진지왕의 아들이죠. 비담의 난 들어보셨죠? 선덕여왕 드라마에서 강남길, 김남길
아, 미안합니다. 강남길이란 배우 또 따로 있고, 김남길 멋있게 생긴 친구가 비담의 역할을 했는데, 실은 약간 그 문제 있습니다. 미실이 한참 죽고 난 다음에 비담의 난이 있었는데, 비담이 늙어가지고 상대등이 됐을 때 이렇게 자기가 왕이 되려고 어찌 여자에게 또 왕제를 준단 말이냐. 이게 바로 비담의 난인데, 그 드라마에서는 미실이 살아있을 때 젊은 비담이 반란을 일으킨 걸로 그렇게 잘못 나와 있어요. 맞나? 드라마? 내가 드라마를 안 봤어요. 근데 얼핏 느끼기에는 제가 그때 고현정 살아있을 때 비담의 난이 일어나고 좀 말이 앞뒤가 안 맞았어요. 근데 이때 김유신과 김춘추가 비담의 난을 진압하고 진덕 여왕을 왕으로 내세우죠. 그럼 이제 김유신하고 김춘추는 또 어떻게 한편이 되었냐? 여러분, 김유신은 집안이 가야계예요. 그래서 금강가야의 마지막 왕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김무력이 굉장히 신라사에서 유명했고, 김서연 이렇게 김유신 가는데, 실제로 여기 만명 부인만 하더라도 이제 서랍을 귀족이어가지고 가야계에게 이 딸을 이쪽에서 안 주려고 하니까 김서연이 도망을 쳐가지고 김유신을 낳았죠. 그만큼 가야계 귀족은 신라 서랍을 귀족들 사이에서 좀 약간 무시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유신 입장에서는 야, 내가 신라 사회에서 서랍을 귀족들에게 눌리지 않게 우뚝 서고 싶다 그러면서 이쪽을 상황을 쫙 봤더니 어찌됐든 간에 누구와 한 집안이 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그 실은 신라 왕족들 사이에서도 왕딱 한 명 있었으니 그게 누굽니까? 김춘추예요. 생각해봐. 김춘추 입장에서는 자기는 남자야.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진지왕의 손이라는 이유 하나말로 진지왕이 화백에서 쫓겨났으니까 왕따예요. 그래서 자기 이모들이 왕이 되는 걸 눈은 뜨고 보고 있었잖아. 근데 김춘추보다 더 큰 왕따가 누구야? 김유신이야. 왕따와 왕따가 만나면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김유신, 나도 왕따인데 나만큼 왕따. 실은 자기가 더 왕따야. 김춘추랑 한편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김춘추를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서 축구를 합니다. 영국이 축구의 종주국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만 7세기 우리 신라에서도 축구했습니다. 기록을 축국이라고 해요. 축국. 그래서 돼지 오줌보에 물 넣고 바람 넣어가지고 그걸로 공을 찼다니까. 근데 사료 기록을 보면 유신공은 공을 쫓지 않고 춘추공만을 쫓아다녔다. 다시 이야기해서 김유신은 김춘추만을 대입마크하는 거야. 공이 어디로 가든 상관없어. 그래서 공이 김춘추가 공 잡는 순간 바로 태클 들어가고, 그러니까 뭔가 의도가 있었지. 무슨 의도? 김춘추 옷을 찢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김유신이 김춘추 옷을 쫙 찢어버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춘추님 옷이 찢어지셨으니까 방으로 잠깐 들어가 있으시면 저희가 옷을 꼬매드리겠습니다. 김춘추가 방으로 들어갔어. 신랑 김유신이 자기 여동생 2명을 부릅니다. 보이야, 문이야, 빨리 나에게 와. 그러니까 오빠 왜 그러세요? 야, 저 방에 춘추공이 옷 벗고 있다. 가서 보이가 이제 그래도 성인이 돼가니까 보이야, 네가 가서 덮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가 오빠, 내가 어찌 외간 남자가 옷을 벗고 있는데 그 방에 들어가 싫어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청소년이었던 문희가 오빠, 내가 한번 해볼게. 문희가 김춘추가 이제 방에 들어가 있는데 문희를 보고 기록에 보면 문희가 참 예뻤다고 그렇게 기록에 나와요. 그러니까 김춘추가 유신의 의도를 알아차린 거지. 그래서 그 방에서 문희와 김춘추가 사랑을 하게 됩니다. 보이와 문희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보이가 꿈을 꿨는데 꿈에 보이의 오줌이 서랍을 덮었어. 그걸 문희가 비단을 주고 샀다. 그래서 이제 문희와 김춘추가 계속 사랑을 하고 춘추는 문희 집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희가 애를 가졌어요. 그럼 이렇게 문희를 김춘추와 연결시키려는 김유신의 의도가 있었는데 막상 애를 가지니까 김춘추가 문희를 모른 척. 왜냐하면 김춘추는 실제로 자기 부인을 또 사랑했거든. 이 부인이 또 굉장히 미인이라는 기록이 나와요. 이 부인의 딸이 고타서야. 그래서 이 고타서가 의자왕의 명령을 받은 윤충에게 죽어버리니까 이 딸을 진짜 사랑했거든. 그때만 해도 거의 외동딸에 가까우니까. 그래서 김춘추가 자기 딸이 그렇게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하루 종일 나무 기둥에 기대어 서서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눈을 깜빡하면서 내 살아생전에 백제의 멸망을 보리라 하면서 삼국의 역사가 이상하게 꼬여버린다는 말씀을 이제 나중에 계속해서 드릴 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기 마누라 눈치를 보다 보니까 김유신이 김춘추에 대한 분노감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결혼도 하지 않은 내 여동생이 애를 가졌는데 이게 지방망신 아니냐, 화형식을 거행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집에서 장작을 모아놓고 불을 뗍니다. 그러니까 김춘추가 삼국사기에는 선덕 여왕 때라고 나오고 화랑세기에는 선덕 공주라고 나오는데 기록이 화랑세기가 맞아버린다니까, 이런 게. 그래서 선덕 공주와 김춘추가 지금의 남산, 경주에 가면 남산 유적지라고 있잖아요. 막 포석정도 있고 거길 거닐고 있는데 막 연기가 올라오는, 왜 그런 거야 하고 봤더니
유신공 집에서 나는 연기야. 왜 저 집에서 저렇게 연기가 났다냐라고 했더니 두 번째 막둥이 여동생이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애를 가졌다고 해서 지방 망신이라고 해서 유신공이 그 여동생 문희를 죽이려고 한단 말입니다라고 했더니 선덕 공주가 도대체 누가 유신공의 누이의 애를 갖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김춘추가 얼굴이 빨개지는 거죠. 야, 이 새끼야, 네가 책임져. 그래가지고 문희하고 김춘추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유신은 자기 여동생을 김춘추의 정실 부인으로 들일 생각도 안 했어. 정실 부인은 있어. 근데 아들이 없고 딸만 있으니까 아들 하나 놔주면 되겠지 했는데 나중에 이 정실 부인이 죽어버리네? 그러니까 문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왕후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놓고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신라의 최고 전성기는 무열왕의 자손들이 왕을 했던 시기 통신라 중대라고 합니다. 무열왕, 문무왕, 신문왕, 효서왕, 성덕왕, 효성왕 그리고 경덕 해공왕까지 이런 왕들이 있는데 최고 전성기를 구가하는 이 사람 몸에서 나온 자손들이 그래서 문희가 그 꿈을 사가지고 어찌 보면 나라의 최고 왕후가 된 거고요. 근데 또 웃긴 건 보이가 또 나중에 김춘추랑 또 사랑을 해. 김춘추 애첩으로 들어가고요. 지금 근친은 장난이 아니죠. 근데 유신이 자기 여동생을 시켜서 김춘추랑 그렇게 결혼하게 만들었잖아. 그러면 그 문희와 춘추 사이에서 나온 유일한 딸이 누군지 알아? 이 지소야. 이건 여자애야. 여기 둘이 남자애고. 막둥이 딸인데 나이 차이가 꽤 날 겁니다. 이때 유신공이 정확히 환갑 60에 어리디 어린 지소, 나중에 지소 부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결혼을 하죠 또. 이건 뭐야. 근친혼 인정하십니까? 아까 교정 남모도 있었고 미실 진우왕의 애인, 금륜태자의 애인, 그 다음 천명공주, 영수, 천명공주, 영춘, 덕망공주, 영수, 덕망공주 맞죠? 선화공주 그 소문 좀 났다고 서동에게 여긴 진짜 말도 안 되게 착한 거고 문희와 춘추, 보이와 춘추 그리고 김유신은 자기 조카 지소 부인과 그래서 이제 진덕여왕이 후사 없이 죽으니까 김유신은 어차피 나라의 최고 권력 장군이 돼 있는 상태였고 이 김유신이 김춘추를 받들고 당시 상대등 알청공이 양보했다는 설도 있고 알청공을 제거했다는 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춘추를 왕으로 받더니 우리가 이걸 태종무열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태종무열왕까지 김춘추가 이렇게 해서 왕이 됐다는 이야기를 했으니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진짜 연개소문으로 만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물의 막 지엽적인 이야기보다도 이렇게 신라 이 근친혼 관계 한번 이렇게 설명을 시켜드려 봤고요. 당연히 김춘추 큰아들이 지금 바다에 묻혀서 삼국 통일을 완수해낸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바다에 묻힌 문무대왕 암하고 들어본 적 있죠? 제가 답사간 영상도 보여드렸죠? 문무왕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표현을 통해서 신라의 근친혼이 얼마나 성행했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게 법으로 금해져서 그렇지 지금도 지구 전체 인구의 10% 정도는 사촌들끼리 결혼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라는 근친혼의 나라였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는 진짜 연개소문으로 뜨겁게 만나겠습니다.